제목은 식물신품종보호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천천히 봅시다. 식물의 품종이란 누가 봐도 단어 뜻 설명하겠다지. 같은 종류의 식물을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단 또 옆에다가 슬슬 써볼까요? 개념을 정의했고요. 예를 들어 예시가 쓰여져 있죠. 예를 들어 딸기의 품종에는 과실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은 매향, 수확기가 이르고 키우기 쉬운 설향, 당도가 높고 기형 과실의 발생이 적은 죽향 등이 있다. 진짜 글 전체 이해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네. 생략해도 되겠다. 근데 요즘 올해인가 작년부터 허연 딸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먹고 싶지 않게 생겼던데 딸기가 색깔이. 먹어보면 맛있을 수도 있겠지. 품종의 개량은 또 누가 봐도 단어 뜻 설명해 주겠다 이거죠. 품종의 개량은 이전 품종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거나 단점 보완, 장점을 더욱 부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품종의 개량이 판매 증대로 이어지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어려운 말 아니죠? 무슨 말이야?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써서 품종 개량해놔서 생산해놨는데 누가 냉큼 낼름 도둑놈처럼 갖다 쓰면 손해지.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돼. 그거는 잘 생각해보면 개인만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를 보호하는 걸 수도 있어. 너 애써서 만들었어? 보상해줄게. 옆에서 보면은 나도 저렇게 보상받고 싶어. 품종 개량하게 돼 있거든.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오랜 노력과 경제적 비용을 들여서 품종을 개량했는데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를 사용한다면 가정 육성자 새로 만들어서 기른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화살표 요렇게 해놓고 인과 그러면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한 후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이 뭐예요? 식물신품종보호법 법으로 보장해 주겠습니다. 이거지. 진짜 그렇게 흘러가나 읽어볼게요. 육성자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아,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도 지식 재산권이구나. 우리나라의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육성자의 식물 품종 개량을 촉진하며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물 신품종 보호법을 실시하고 있다. 보통은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어야 할 작은 따옴표가 두 번째 나와 있고 누가 봐도 이게 글 전체의 핵심어가 될 거다. 다음 식물 신품종에 대한 재산보호권을 설정하고 1. 육성자의 식물 품종 개량을 촉진하며 2.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발전을 보호합니다. 3. 식물 신품종 보호법을 실시하고 있다. 요 1, 2, 3은 뭐예요? 식물 신품종 보호법의 실시 목적. 그렇게 써놓으면 되지. 요 세 가지를 위해서. 목적과 즉 식물 신품종 보호법의 목적을 열거하고 있다. 혹은 식물 신품종 보호법의 취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도 나쁘지 않네. 그리고 내용 전개 방식은 열거. 이렇게 화살표. 이 법에 따르면 열매의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과수, 과일나무, 살림 목적으로 하는 잎목, 뭐 자작나무, 소나무, 참나무 이런 애들, 꽃의 관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훼 등 오케이. 요게 또 시험 OX 포인트죠. 모든 식물이 품종보호 대상이 된다. 빨간색인 건 중요해서가 아니라 시험 포인트라고 그래서 해요. 왜? 모든
오직 이런 말 쓰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좀 주목해 보자. 세 번째, 만일 육성자가 자신이 개량한 식물의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해당 품종의 품종 보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그 요건에는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 등이 있습니다. 일단 문제풀이 요령으로 따지면 신규성, 다음 구별성, 다음 안정성 요렇게 체크. 근데 글의 흐름은 이런 식이지.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이 있어서 그것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그 검토를 한 다음에 통과하면 품종 보호권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순서는 거꾸로지.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을 충족하면 식물의 품종 보호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은 식물의 품종 보호권을 얻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얘네들은 품종 보호권을 얻는 조건. 이러한 조건을 소개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용 전개 방식을 물어보면 품종 보호 요건. 내용 전개 방식은 품종 보호 요건을 열거하고 그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음. 뭐 그러한 말을 쓸 수 있는 거지.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면. 신규성은 새로운 거예요.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의 일정 기간 상업적 이용이 없을 때에만 인정이 됩니다. 자, 요거 내가 만든 거니까 등록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등록하기 이전 몇 년 동안 이게 상업적으로 쓰인 적이 없어야 돼. 여기 요 말도 또 시험 포인트죠. 어디가? 상업적 이용이 없을 때. 연구용 목적 이런 거는 아니야. 먼저 과수나 임목의 종자는 국내에선 1년, 국외에서 6년일 경우에 인정. 세부 정보니까 그냥 또 체크 한번 할까요? 과수나 임목은 국내에서 1년, 국외에서 6년. 그 외의 식물의 종자나 수확물은 그 이외에는 국내에서 1년, 국외에서 4년. 먹으면 사람 환장하는 샤인머스킷이요. 이거 처음 나온 거예요. 라고 하려면 국내에서 1년 동안 이게 팔린 적이 없어야 돼. 해외에서도 4년 팔린 적, 어디야? 해외에서 6년 팔린 적이 없어야 돼. 다음. 완전 꿀맛 나는 송이버섯. 이거는 국내에서 1년, 그 다음에 해외에서, 국외에서 4년. 이렇게 조건이 달라. 시험 포인트는 이거지. 얘네랑 그 이외의 거랑 요 숫자 바꿔놓는 거지. 이렇게. 세부 정보. 다음, 구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품종 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이나 현재 시중의 유통적인 품종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 있을 경우엔 인정이 됩니다. 아까 예를 든 하얀색 딸기는 그냥 보자마자 구별성 통과 했을걸? 보자마자 다르니까. 안정성은 이거 먹으면 안전하고 병에 안 걸립니다, 암에 걸리지 않아요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증식한 후에도 품종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이거 이 딸기 심으면 하얀색 딸기 나오는데요. 품종 등록해 주세요. 알았어. 실험을 해보고 재배를 했는데 한 두세 대 만에 애가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와. 그거는 안 돼. 세 번째 단락. 해당 품종이 네 번째 단락이군요. 그렇죠. 3 다음에 숫자 4죠. 해당 품종이 품종 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으면 품종 보호 요건 밑에다가 쓸까요? 뭐 쓰시면 돼? 위에 나와 있는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
모두 충족한다라고 판단을 하면 육성자는 품종의 명칭, 품종의 육성 과정에 대한 설명, 품종의 종자 시료, 뭐 씨앗이던 나무면 묘목이던 이런 것 갖다가 포함한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세 가지 판단,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 출원 서류 작성, 담당 기관 제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또 내용 나올 수가 있죠. 요 출원 서류에 들어가는 내용, 품종의 명칭, 육성 과정에 대한 설명, 품장의 종자 시료를 서류로 작성해서 오해하면 안 돼. 서류니까 종이만 갖다 주면 되겠지. 아니야. 씨앗이랑 묘목 이런 거, 버섯 같은 거면은 뭐 포자 이런 거 갖다 줘야 돼. 제외자가 옆에 단어 뜻 보세요.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또는 외국 국적의 사람. 이 품종을 개량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 모두에서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미국이랑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그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어. 그렇다면 두 나라에서 요게 또 시험 포인트죠. 각각 품종 보호를 출원해야 합니다. 미국에도 서류 내고 우리나라에도 서류 내고. 제외자인 육성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최초로 품종 보호를 출원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품종 보호를 출원하는 경우, 여기도 또 중요 포인트죠. 1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품종 보호를 출원하는 경우 품종 보호 출원일의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날이 아니라 최초의 출원일이 품종 보호 출원일로 인정이 됩니다. 20년 어디가 있냐? 20년 1월 1일 미국에서 품종 보호를 신청해서 오케이 통과했지. 1년 이내에 20년 12월 1일에 우리나라 한국에서 통과해서 오케이 났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에서는 언제 20년 11월부터 20년 1월 1일부터 보호해주고 우리나라에는 12월 1일에 품종보호에서 예를 들면 한 23년, 21년 6월 30일 정도의 오케이 사인 나도 언제부터 20년 11월부터 20년 1월 1일부터 보호해 주는 걸로 한다 이거예요. 됐을까? 요 날짜 계산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있냐? 여기 또 빨간색 밑줄.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날이 아니라 최초의 출원일을 품종보호 출원일로 인정합니다. 다섯 번째, 품종보호 출원이 접수가 되면 담당 기관은 요거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접수된 출원 내용을 몰래 하지 않아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품종보호 공보로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공개를 합니다. 접수가 되면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이 하얀색 딸기 품종보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려줘. 근데 저기 강원도 영월군 무슨 면에 살던 아저씨가 그냥 자기 혼자서 자기 읍내에 자기 집 앞에 있는 장터에서만 팔라고 하얀 딸기 그거 한 3년 전부터 팔고 있었어. 그러면 품종보호 요건이 품종보호 요건을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요게 또 은근 포인트. 누구든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의 신청이 없다면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심사관이 출원 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신청하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품종보호 요건 세 가지 뭐였었죠? 신규성, 안정성, 구별성 요거 세 가지 있었지.
그거를 내가 서류 내서 새로운 거예요. 3세대 했었는데 계속 하얀색 나옵디다. 어쩌고 저쩌고 눈에 봐도 확 다르죠? 냈는데 이 사람 말만 믿지 않고 국가기관에서 실제로 키워보는 거지. 신규성의 충족 여부는 서류 심사로. 신규성 어디가 있을까? 요렇게 체크할까요? 신규성의 충족은 서류 심사로. 구별성과 안정성의 충족 여부는 재배 심사로 확인을 합니다. 재배 심사는 출원 서류에 포함된 종자 시료를 직접 재배해서 그 하얀 딸기 씨 이렇게 골라서 보내줬겠지. 직접 재배해서 시험하므로 재배 심사는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쉽지 않네. 진짜 통과하면은 보호해줘야 되겠네. 심사관이 심사 과정에서 품종 보호 출원에 대해서 이 조건이 조금 웃기기는 해요. 말은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 품종 보호 결정. 육성자가 담당 기관에 품종 보호료 납부하면 품종 보호권 설정.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려면 돈 내야 돼. 돈 내야 돼. 이렇게. 괜찮을까요? 네. 다음 6번째 달라. 품종 보호권자가 보호 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인 품종 보호권의 존속 기간. 하얀 딸기를 200년 동안 오케이 너만 키우고 누군가가 하얀 딸기 키우면 그 사람이 너한테 돈 줘야 될 기간을 200년 300년 줄 수는 없잖아. 존속 기간은 과수나 임목은 품종 보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25년 그 외의 식물은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딸기 내 거 이거야. 너 하얀 딸기 팔고 싶어? 나한테 허락받아야 돼. 설정합니다.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권을 유지하려면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동안, 여기도 시험 포인트, 존속기간 동안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실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얀 딸기 샤인머스킷 엄청 장사돼. 근데 품종보호권 제가 샤인머스킷은 없지만 품종보호권 제가 갖고 있어. 그 사람한테 돈 주고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팔아야 돼. 품종실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단서조항이라고 하죠.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연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품종 실시료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와, 요즘은 하얀색 딸기가 먹혀. 그래서 좋아. 내가 저 하얀색 딸기 가져다 키우면서 민트 색깔 딸기 만들 거야 라고 해서 팔 거 아니고 연구할 거면 키울게요 라고 돈 주지 않아도 된다고. 연구 목적일 경우에는. 품종 실시료의 기준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권리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내가 이거 얼마나 주나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보통 작년에 전국에서 벌어졌었던 그 품종의 거래량의 10% 정도 주더라고. 엄청 주는 거야. 엄청 많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라고 합디다. 보통은 그렇게 이렇게 합의를 본대. 이렇게. 품종 보호권의 존속 기간이 경과하거나 과실 25년 넘었어. 그 외에 버섯, 딸기 20년 넘었어. 그러면 품종 보호권의 존속 기간일 중이라도 품종 보호권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품종 보호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품종 보호권의 존속 기간이 경과한다. 1.
기한까지 품종보호료 납부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이 소멸합니다. 소멸되는 경우 1, 2 이렇게. 그래서 또 찾아봤지. 품종보호권을 위한 보호료가 얼마가 되나. 이거는 또 생각만큼 비싸지 않아. 한 100에서 10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종자나 뭐 이런 품목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20년 지나고 25년 지나고 저 사람이 돈 내지 않아서 보호가 취소가 되면 그때는 지불 없이 누구나 해당 품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것들. 괜찮나요? 네. 시간 넉넉히 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 다시 다 설명할 거고 6, 7, 8, 9, 10 다섯 문제인데 네, 6분이면은 풀다가 잡니다. 시작! 시다. 16번에 일단 정답은 4번 확인합시다. 1번 품종보호권의 발달 과정 단계 설명 없죠. 향후 전망도 없고요. 탈락. 품종보호권에 대한 대립적인 입장 없어요. 야 보호권 해줘야지. 보호권 뭐 필요하냐 그런 얘기 없죠. 각각의 장단점 비교도 당연히 없고 탈락. 식물 신품종 보호법이 제정된 배경을 밝히고 나쁘지 않아. 뭐뭐뭐 조건 3가지 있었죠? 그 법이 가진 한계는 없어. 탈락. 식물 신품종 보호법의 필요성 밝히고 그렇죠. 제정된 배경이나 필요성이나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져 있네요. 품종 보호권의 설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나쁘지 않지. 설정하려면 어떻게 뭐 서류 내고 심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품종 보호권에 관한 사회적 문제 얘기 없죠? 당연히 문제도 없으니 해결할 방안도 없고 5번 탈락. 정답은 4번. 다음 17번 보러 갈게요. 윗글에 대해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그냥 여기 띄워 놓을게요. 1번 품종보호권의 17의 1번 존속기관이 경과해도 품종보호료 납부하면 유지된다. 거짓말하고 있네. 다른 색깔로 색칠할까요? 어디에 있을까? 여기 품종보호권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품종보호권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어쩌고 하면 품종보호권 소멸된다라고 했죠. 17의 1번 틀린 얘기. 17의 2번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은 열매를 수확하는 식물만 가능하다. 슬쩍 와서 왼쪽 봤더니 여기네요. 모든 식물의 품종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번 틀린 얘기지. 3번 품종 보호권이 소멸되지 않은 품종에 대한 실시료는 하얀 딸기 저도 키울게요. 25년 이내에 품종의 상업적 이용이 어디가 있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계약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품종 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설정하려면 품종 보호권자에게 품종 실시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실시료의 기준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계약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금액이 엄청 크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개인으로 움직이지 않고 조합으로 움직이지. 다음 그러니까 17번의 답은 3번 맞죠? 4번 신규성 충족을 여부를 심사할 때 국외에서 해당 품종의 상업적 이용이 없어야 하는지는 신규성 왼쪽에 있었죠. 뭐라고? 과수보다 하회가 길다. 거짓말. 어디 있을까? 과수나 잎목은 국외에서 6년. 그 외의 식물은 국외에서 4년이니까 차이가 있지. 그래서 4번 탈락. 5번 제외자가 품종을 개량하여 거주하는 나라의 품종보호권을 설정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신청하지 않아도 권리가 인정된다? 거짓말. 두 나라에서 각각 품종보호 출원해야 한다.
라고 했으니까 5번 틀리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되어 있다면 아마 이 정도로 체크되어 있으면 너무 좋죠. 틀렸습니다. 여섯 번째 달라. 기간이 경과하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소멸합니다. 품종 보호 대상은 이러한 식물만 가능한 게 아니라 밑에다가 모든 식물이라고 해놓고 두 번째 문단 탈락. 3번은 맞는 얘기니까 손댈 거 없고 4번은 몇 번째 문단 중요하지 않죠. 과수는 6년, 하회는 그 이외니까 4년 이렇게 해놓고 탈락. 어디가 있냐? 신청하지 않아도 지우고 밑에다가 각각 신청해야 이렇게 써놓으면 5번도 마무리. 이 내용은 네 번째 단락에 있어. 됐어. 그러니까 오답 정리 좀 꼼꼼히 하셔야 되겠다. 다음 18번 그 과정에 대한 거죠. 어쨌든 냄새는 났었어. 절차라니까 과정이죠. 인과, 과정, 대조, 분류, 그 다음에 최근 추세는 뭐 전제, 조건 이런 애들 잘 물어본다라고 했으니까 품종 보호해 주세요. 출원 서류 신청하죠. 품종 보호권의 설정을 원하는 육성자는 출원 서류를 작성해서 담당 기관에 접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출원 서류에다가 몇 개만 더 쓸까? 어디 있을까? 네 번째 단락에 이렇게 있었죠. 간단하게 적읍시다. 명칭, 육성 과정 설명, 육성 과정 설명, 종자 시료 이렇게 쓰면 되겠고 다음 2번 니은 어디 있어요? 출원 내용을 일단 인터넷에서 공개해서 일반에게 공개하죠. 출원 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어긴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얘기. 다섯 번째 달라. 왜?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하니까. 다음 디귿 심사하는데 신규성, 안정성, 구별성 세 가지 다 조사하죠. 출원 품종이 타 품종과 구별되는지 구별성. 반복 증식해도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지 안정성. 재배 심사로 확인합니다. 괜찮네요. 세 번째, 다섯 번째 단락에 있고 쌤! 신규성은 어떻게 구분하죠? 옆에다가 요렇게 쓸까? CF 신규성은 어떻게 심사합니까? 서류 심사하죠. 재배 심사가 아니라 그렇게 써놓으면 완벽하지. 다음 리얼 품종보호 결정하는데 어떻게 하면 결정해 주더라? 문제점이 없으면. 심사관이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보호가 결정이 됩니다. 맞지? 다섯 번째 달라. 그러면 답은 5번인가 본데요. 품종보호가 결정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의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 설정 거짓말하지 마. 납부해야 합니다. 내다가 중간에 안 내면 그것도 끊기는데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정답은 5번. 기덕씨 괜찮니? 네. 다음 위로 올라오자. 외국에 살고 있는 갑은 위에다가 쓸까? 제외자. 장미꽃의 화해지. 품종 중 하나를 A로 개량을 했었다. 하회는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국내 1년, 국외 4년. 그리고 출원 등록이 되면 20년. 그거 머리에 떠오르면 되지. A에 대한 최초의 품종 보호를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에 20년 1월 1일에 출원했고 우리나라는 20년 5월 1일에 출원했다. 잘했어.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1년 이내에 했었어야 되는데 얘 똘똘하네.
우리나라에서는 A의 품종 보호권은 갑이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은 품종 보호권 했단 이야기인 거고,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 시험 전부 다 통과했단 얘기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인정해 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20년 1월 1일부터 인정해 주었을 거다. 그렇겠지. 다음, 포도나무의 품종 중 하나인 B는 과실이죠. 그럼 생각해야지. 국내 1년, 국외 6년. 통과했다면 25년. 당도가 높지만 병충해에 약하다. B의 품종 보호권은 을이 20년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신품종 육성을 목적으로 재배하면서 신품종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 그러면 밑에다가 쓸까요? 뭐라고? 실시료 내지 않아도 된다. 당도는 높고 병충해에 강한 C로 개량하여 우리나라 품종보호를 출원했고 통과한다면 역시 25년 동안 얘따 너 먹어라 라고 줄 거다. 밑에 보죠. 사례 1에서 갑은 20년 5월 1일 우리나라의 품종보호를 출원했지만 A의 품종보호 출원일은 20년 1월 1일로 인정됩니다. 외국에서 먼저 있으면 먼저 한 그 날짜로 확인해 주는 거지. 괜찮아. 사례 2에서 연구로 개량된 C는 어때? 당도가 높고 병충해에 강해. B는 병충해에 약했는데 B가 가진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그렇지. A에서 병은 B의 재배로 인한 품종 실시료를 B의 품종 보호권 가래 을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왜? 연구 목적이었으니까 3번 오케이. 4번 심사관의 서류 심사를 통해 사례 1의 A와 사례 2의 B가 신규성을 충족하고 있음이 인정되었으니까 품종 보호권을 받을 수가 있었겠지. 품종 인정받았으니까 품종 보호권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할 수 있었을 거다. 5번은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나 볼까요? 품종 보호료로 앞으로 매년 납부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치, 매년 내야지. 품종 보호권자가 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건 사례 1 뭐였지? 장미꽃, 화훼 몇 년? 20년. 사례 2의 B는 포도나무, 과실 25년. 사례 1이 사례 2보다 더 길겠군? 그러니까 틀린 얘기지. 됐을까요? 기껏 바꿔봐야 뭐 나무하고 버섯이겠지. 이렇게. 아니면은 뭐 버섯하고 저기 뭐야 장미꽃, 안개꽃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똑같은 거 주던가 그런 식이겠지. 밑으로 내려오자. 치매를 방지하는 크로스워드. 어떤 사물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합니다. 장점을 부각하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탈출 방법을 도모하다.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합니다. 충분히 만족하게 한다. 충족. 자세히 조사하여 당락 따위를 결정합니다. 심사위원, 심사위원이 당락을 결정하잖아요. 여러 곳을 거쳐서 지나갑니다. 내비게이션 찍을 때 저기 걸쳐서 가자. 경유. 나머지 다 맞지만 정답은 5번. 2는 뭐였냐면요. 단어 뜻이 경과. 시간이 경과합니다. 시간이 지나감. 이러한 뜻이었었죠.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5번. 됐을까? 일단 정치.